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안이 발표되고 2018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안의 서강대와 성균관대 설명을 맡게 된 진학정보실 장재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되게 빨리, 아주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이 동영상 촬영인데요. 4월 달에 전형계획안이 나오고 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즉 지금 99년생들이겠죠. 99년생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입시 자료나 정보보다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영어 절대평가가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게 되고 나서는 지금 3학년과 지금 2학년은 차이가 좀 커요. 입시의 전반적인 큰 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촬영하게 된 이 서강대와 성균관대의 전형계획안을 바탕으로 2018년도 입시를 읽는다는 것은 왜 읽어야 되냐면, 그냥 모집요강 읽는다가 아니라 모든 흐름을 다 읽어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내년도에 우리가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고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선생님이 맡게 될 두 학교는 서강대와 성균관대예요. 자, 아주 상위권 대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명문대 그러면 꼭 들어간 학교인데,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한계는 있어요. 뭐가 한계냐면 전형계획안은 전반적인 내년도의 모든 걸 다 드러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마다 다르지만 학교마다 보통 10페이지 전후의 문서로 내년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들은 내년 5월이 돼봐야 돼요. 근데 일단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 계획에 대해서, 즉 전형 계획 안에는 전형, 모집 인원, 모집 학과, 그다음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한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 준비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철저하게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밑그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부터 2학년 학생들은 현재까지 나의 준비 상태 파악하시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성대나 서강대를 가기 위해서, 서강대, 성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칠판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죠. 서강대학교. 자, 서강대. 뭐 웃긴 얘기 많죠. 학교가 너무 조그매서 그 남학생들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잖아요. 서강대의 뒷문에서 공을 차면 정문까지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학교 한번 가봐요. 갔다 오면 학생들이 서강대를 좋아하다가 처음 이름만 듣다가 가서 보고 나서는 아니 이게 학교야? 뭐 우리 고등학교만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에 반비례할 정도로 성적대도 높고 평가가 높은 학교죠. 그래서 서강대도 이제 어쨌든 학교 규모가 작은 건 맞아요. 그래서 전체 한 해 모집 인원이 신입생 뽑을 때 1,600명 전후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4,000명 정도 뽑는 경희대나 고려대나 성균관대에 비해서 인원이 매우 적은 편이죠. 그리고 학과도 사실 들어가 보면 좀 아기자기해요. 그러니까 학과의 규모나 이런 것들 좀 작아요. 그래서 전형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모집 인원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서강대는 어쨌든 카톨릭 재단의 그런 특징이 있는 학교고, 그다음에 문과 이과에서 이제 높은 성적대를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서강대학교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논술이 나오죠. 자, 앞에 다른 학교 전형을 얘기하기 힘들지만 고려대학교는 내년부터 논술 모집 인원을 전부 다 폐지를 했죠. 그래서 고려대는 1,040명이나 뽑던 논술 인원을 내년엔 한 명도 없게 돼요. 하지만 서강대는 인원이 적긴 하지만 논술 전형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여기 모집 인원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인문 자연 합치면 한 360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300명 이상의 모집 인원을 갖고 있고, 사실 서강대는 학교의 전형마다 인원이 되게 적어서 이게 실제 맞나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인원이. 그래서 학과들마다 이제 뽑는 인원들이 있고, 서강대는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2학년 학생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서강대는 학부 모집을 하기도 해요, 문과에선. 학부 모집이란 건 뭐냐면 사회과학부, 인문학부,
뭐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학과의 모집도 되고 학부의 모집도 돼요. 자연계는 또 학과 모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되고, 자, 방법은 뭐 동일해요. 큰 차이 없어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출결, 봉사, 논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근데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일단은 논술의 비중이 올라간 걸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아주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공부하고 있는 건 학교 내신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논술은 사실 내년도 되거나 재수생들쯤 돼야지 이제 집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모를 텐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순수 논술 전형에서 논술의 비중이 아주 큰 편이에요. 80%가 되니까.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강대의 논술 전형에선 뭐가 당락을 결정한다? 즉, 뭘 제일 잘해야 된다? 논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원래는 다른 학교는 인문, 자연 나누죠. 즉, 문과의 최저 기준과 이과의 최저 기준이 다른데 얘는 똑같아요. 내년부터. 그래서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국수, 영, 탐 중 3개 2등급.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이과 학생이 문과로, 문과 학생이 이과로 지원하는데 최저 기준의 제한은 없다는 얘기예요. 논술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건 그거잖아요. 이과 학생이 문과 애들과 같이 글쓰기로 붙는다든가,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들과 같이 수학 시험을 똑같이 이과식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건 쉽지 않죠. 다만 이렇게 최저 기준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서로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특이하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은 그 하나의 전형이 아니라 2개의 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형 이름은 여기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주도형과 일반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 한 학교마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들을 보면 전형의 방법과 성격이 좀 다른 형태의 2개의 전형들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강대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설명한 성대도 그렇고 2개의 전형으로 돼 있어요. 자, 명칭은 자기 주도형이고 이쪽은 일반형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강대의 방식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잘 모르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되게 면접을 본다라고 알고 있지만, 서강대의 전형은 면접이 없어요. 전혀 면접이 없고 여기 서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돼 있죠. 여기서 서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활기록부, 자기 신상에 대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바탕으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서강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추천서가 있고 자소서가 있다. 이 추천서와 자소서를 면밀히 보겠죠. 그 대신 면접을 안 봐요, 여기. 그리고 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낼 수 있게 돼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치고는 좀 특이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주도형은 인원 자체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서강대 역시 2018년을 맞이하면서 수시의 모든 전체 학생들 수시 정시 합쳐서 100명 뽑는다고 칠 때 서강대는 80% 이상, 즉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 수시인데,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즉 지금 2017년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원이 증가된 게 한눈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형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수능 없이 서류로 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발표가 이제 뭐 기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면 수능 전에 지원하게 돼요. 9월 달에. 9월에 수능 전에 지원하게 되면 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넣으면. 정말 좋을 수도 있지. 서강대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서강대보다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다, 또는 목표가 더 크다 그랬을 때는 이 전형을 넣어서 합격이 되고 다른, 즉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나 안 됐을 때는 이 학교를 가야 돼요. 이게 수시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수시 동영상이라는 것들 1학년 걸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 하시면. 자, 그래서 서강대 자기주도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뭐 일반형이니까 뭐 일반고가 쓴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건 상관없어요. 어디 갔어도. 근데 일반형은 똑같이 서류인데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것이 자기주도형과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서강대 일반형은요, 이게 좀 특이한 방식인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올해까지는 원서는 9월에 넣고요. 내년도 9월 달에 넣겠죠. 원서를 9월 한 10며칠쯤 넣겠죠. 근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요, 수능 끝나고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요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쳐서. 선생님이 입력하고 학생이 입력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9월에 넣는 게 자기주도형이라면 일반형은 수능 끝나고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수능 보고 나서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시험을 잘 봐서 또는 못 봐서. 근데 서강대도 가도 좋지만 서강대보다 높은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원서를 9월에 넣어놓고 이제 뭐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서강대를 충분히 수능으로 갈 수 있어. 그럼 서강대를 멈추는 거지. 아, 나 여기 쓰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강대학교에 일반형을 지원한 다음에 수능 성적 가채점을 하고 진짜 성적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가채점이라는 걸 하고 나서 좀 기다린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판단을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넣어도 되겠다, 안 넣어도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험 잘 봤다, 그러면 안 넣으면 돼요. 그럼 불합격 되는데요. 조건이 있죠. 정시로 서강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에는 가능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나오죠. 이름 멋있어, 알바트로스. 그죠? 자, 새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서강대는 저 알바트로스라는 저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야, 근데 이 알바트로스 특기자가 이제 위기네요. 무슨 얘기예요? 2017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제법 됐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인원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죠? 자, 지금 보면 2017년도가 지금 외국어 전형, 수학과학, 아트 앤 테크놀로지. 그지? 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전형이 있죠. 이 전형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외국어 수학이 사라졌어요. 이 밑에 보면. 그쵸? 그리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는 남겨놨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기자라는 게 생겨요. 이건 성균관대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내년부터 여러분 소프트웨어 알죠? 소프트웨어. 이건 소프트웨어의 줄임말이죠.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뽑아요. 근데 이게 특기자 전형이에요. 특기자 전형은 종합하고 달라요, 조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의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 뽑기 때문에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 가리지 않고 뽑아요. 그리고 면접도 보게 돼요. 근데 여기 면접에 최저 기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특기자 전형이 이렇게 생각할게요. 쉽게 얘기할게요. 서강대는 2017년까지 유지된 특기자 전형이 2018년도, 즉 내년도 2학년, 지금 현재 2학년 학생 대상으로 뽑을 때는 확 줄어들어요. 확 줄고 학교가 미는 특별 전형인 아트 앤 테크놀로지와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션, 컴퓨터공학 일부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자랑 이런 형태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특기자 전형이 서강대 내에서도 사실상은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논술은 약간 줄었죠. 근데 특기자는 많이 줄였고요. 이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는 거죠. 자, 어떤 학교든 학교 인원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전형에 있던 인원을 퍼서 다른 전형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서강대학교의 정시 전형에서 내년도에 영어에 대한 비중이 조금 걱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나와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2017년도 거죠. 그럼 뭐 여기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하나 더 넘겨볼게요.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영어가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면 영어가 문과는 32.5%. 이게 뭐냐면 수능을 보잖아요. 서강대는 수능 100% 학교예요. 사실상 여기 내신이 있다고 쳐도 5%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성적을 합쳐가지고 성적을 점수를 계산해요. 학교만의 방식으로. 근데 그거에 100으로 봤을 때 또는 90으로 봤을 때 영어가 이 정도 비중을 차지했던 거예요. 자연계에서도 영어 30% 정도.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없어졌던 거죠. 내년에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영어가 서강대 한에서는 정시 성적에 반영이 안 돼요. 이거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언론에 나온 자료를 잘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서울대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학교들은 원래 정시로 지원할 때 수능에서 정시 지원 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합산 점수를 반영하던 방식에서 국어, 수학, 탐구만 반영을 하고 영어는 아예 빼버려요. 반영해서. 대신
총점이 있을 거 아니야. 국어, 수학, 탐구 점수가 예를 들면 500점이다. 만점이. 또는 뭐 800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거기서 1등급은 그냥 0으로 놔두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근데 2등급부터는 점수를 빼요. 뭐에 대한 점수를? 국어, 수학, 탐구로 나온 정시의 점수에서 빼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어가.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 영어 등급별 가산점 1등급은 100점, 그 다음 2등급은 1점씩 감점이에요.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점수에다가 1등급 맞으면 그냥 100점 더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0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2등급은 맞으면 9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 서강대에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점수로 사실상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영어는 1등급이면 100점을 더하는 거, 2등급이면 99점이 더해지는 거니까 사실상 국수, 탐 총점에서 1점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 1점이 정말 큰 점수냐에 따라서는 의견이 달라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문과 학생들은 가급적 1등급을 맞는 게 맞고요. 서강대 문과 점수가 높으니까. 근데 자연계 학생들은 영어를 2등급 맞는다 하더라도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이 높은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과목을 잘 보면 영어를 2등급 맞아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학교가 좀 특이해요. 방식이, 반영 방식이. 지금 국어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정시에선. 서강대는. 그리고 놀랍게도 과학과 사탐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연대나 고대, 성대처럼 경쟁 대학이 자연계에 한해서는 과학 비중이 매우 높은 거에 비해서 서강대는 과학 비중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과 학생들이 정시 지원할 때 서강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위권 중에서도 국어,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좀 못 본 학생들이 많아요. 이과는. 문과도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을 잘하고 탐구를 좀 못한 학생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특이한 거 하나 있죠. 내년부터는 제2외국어를 사탐에서 한 과목 반영을 해주던 걸 안 하게 된다. 자, 이런 점들이 좀 특이해요. 근데 사실은 서강대는요, 변화가 많긴 하지만 정시의 변화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시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서강대 정리합니다. 논술 크게 인원 줄지 않았다. 그죠? 그 다음 논술의 반영 비중 올라갔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늘었어요. 많이.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의 5, 60%까지 가는데, 자, 그러나 방식은 크게 변한 게 없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알바트로스 특기자는 많이 줄었다. 그 사실상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특기자나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일부만 남겨놨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국수탐 반영에 영어가 가산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영 비중에서 실질적 영어의 비중은 작다. 그리고 제2외국어 대체 안 된다. 내년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탐구의 비중이 낮은 학교의 특징은 유지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서강대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서강대는 아무래도 학종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하고 그게 어쩌면 제일 확실한 길이고요. 꼭 서강대를 들어가겠다는 학생들 중에 재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쪽으로 쏠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수생이나 또는 재학생 중에 일부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지만 인원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서강대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 책자를 보시면 아주 소상히 되어 있고요. 학교가 전형 설명회를 하는 학교예요. 이 학교도.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면 어느 정도 준비는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강대에 대해 궁금한 점들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이해가 될 거고요. 학생들 준비 열심히 해서 서강대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